오늘은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영어 문장 패턴 7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그동안 미국인 친구들과 만날 때, 또 원어민 선생님들과 일할 때, 해외여행 중에 정말 맨날 들었던, 또 저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제가 또 강의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문장 패턴으로 말하면 되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패턴은 How did you spend?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냈어? 이기 때문에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쓰기 좋아요. 왜냐면 주말 보내고 나서 월요일에 너 주말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제 빨간 날이었다면 휴일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시작을 How did you spend? 이렇게 하면 돼요. How 어떻게 did you spend 보냈어? 어렵지 않죠. 그리고 your weekend처럼 your 이용할 수 있어요. 너의 주말을 어떻게 보냈어?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아니면 뭐 특별한 일정을 보내고 온 사람에게 그냥 어떻게 보냈어? 라고 할 때 How did you spend your time? 이렇게 그냥 time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How did you spend your time?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날, 공휴일이죠. holiday라는 단어를 쓰면 돼서 How did you spend the holiday?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How did you spend the holiday? 저는 뭐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영국인 굉장히 다양한 원어민들과 일을 했었는데 휴가 다녀와서 How did you spend your vacation?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들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How did you spend your vacation? 휴가 어떻게 보냈어? 그리고 월차, 연차 이런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만약 동료가 월차를 썼어요. 연차를 썼어요. 그때 How did you spend your day off? 라고 하면 돼요. day off 이게 하루 빼고 일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How did you spend your day off?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일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말할 때도 How did you spend your birthday?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your 넣어서 그 뒤에 어떤 날인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들었을 때 대답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I spent it well 이렇게 말을 하면 되거든요. Did you spend? 이렇게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과거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I spent 그 시간을 보내다의 과거형은 spent 이렇게 뒤에 t로 바뀌어요. 그래서 I spent it well. 이게 나의 그 뭐 연차 아니면 휴가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 잘 보냈어 라고 할 때 I spent it well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How did you spend your summer? 두 번째 패턴은 I like you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칭찬이 굉장히 어색함을 깨줄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처음에 와, 너 눈 진짜 크다. 뭐, 또 우리는 약간 서양인들 만났을 때 얼굴 진짜 작다 이런 칭찬 좀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 또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때 눈 진짜 크다라는 말을 하려고 Your eye is so big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조금 어색해요. 문장은 맞는 것 같은데 Your eye is so big 그런데 이게 일단 눈이 두 개인데 Your eye, 눈 하나가 굉장히 크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Your eyes are so big 이렇게 눈이 굉장히 크네요 이런 말을 굳이 하진 않거든요. 이때는 I like your eyes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영어권에서는 개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화가 언어에 반영이 되는데 나의 관점에서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 like your eyes라고 하면 아 눈이 참 예쁘네요. 당신의 눈이 참 제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서 결국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작네요를 뭐 I like your face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고 서양권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 그거를 막 칭찬을 하진 않고요. 그런데 뭐 그 외에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약간 뿔테 안경 같은 거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I like your glasses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막 길거리에서도 이 미국인들은 막 칭찬을 하기도 하니까 진짜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들었을 때
아, 이 안경이 마음에 든다고? 어디서 샀는지 말해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칭찬이에요. I like your glasses. 그리고 또 이런 원피스를 영어로 dress라고 하기 때문에 I like your dress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자분들이 원피스 많이 입잖아요. 저도 많이 입는 편인데 제가 미국에 저는 딱 2달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청바지 티 입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제 옷이 조금 튀어 보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I like your dress 이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I like your dres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어요. I like your outfit 이런 표현도 있어요. outfit 오늘 입은 그 위아래 전체 옷을 outfit이라고 하거든요. I like your outfit 이라고 하면 옷이 참 예쁘네요 이런 뜻이고 또 뭐 I like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뭔가 인성이 굉장히 올바른 그런 이제 행동을 했을 때 I like your attitude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I like your advice 조언 참 좋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도 결국 상대에게 칭찬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해요 라는 말 thank you 있지만 그냥 그 대신에 나의 입장에서 좋다는 뜻으로 I like your advic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 like your singing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를 말을 할 때는 ing 형태로 말을 하면 돼요. I like your sing 아니고 singing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이제 좋다. 당신의 노래가 너무 좋네요. I like your dancing. 당신의 춤이 너무 좋네요. I like your cooking. 당신이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땐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mpliment. 이게 칭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칭찬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더 간단하게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이것도 돼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고맙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당신의 kind words, 아주 그 친절한 말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Thank you for the kind word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like your outfit. 세 번째 패턴은 Can you help me? 이것도 정말 유용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뭘 도와달라고 말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Can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뒤에 동사를 붙여서 뭐 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n you help me carry this bag? 이 가방 carry, 옮기는 거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bag? 이게 좀 쉬운 게 Can you help me 다음에 그냥 동사를 형태의 변화 없이 붙여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찾다가 영어로 find my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붙이면 돼요.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방을 어딘가 올려야 할 때 특히 이건 기내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짐 올릴 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Can you help me?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대로 동사로 말을 하면 되거든요. Put this back up ther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Put this bag, 이 가방을 up there, 저기 위에 좀 올리도록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put this bag up ther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요? 좀 더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 그쵸?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붙이면 돼요. Can you help me understand that? 저게 좀 이해되도록 도와주실래요? 아, 나는 도저히 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이런 거죠. Can you help me understand that? 컴퓨터가 말썽이에요. 컴퓨터 고치는 거 도와주실래요? 고치다가 영어로 뭐죠? fix. 그래서 Can you help me fix this compute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Can you help me fix this computer? 이런 스킬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도 말해볼게요. Can you help me get these skill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 뭐 업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궁금한데 상대에게 이런 거를 좀 제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get these skills?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요청을 들었다면 Sure, I can help you.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지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Sorry, I can't help you now.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Sorry, I can't help you now. Can you help me find my coat?
네 번째 패턴도 정말 유용한데요. 오늘 7개 패턴은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재적소로 쓸 수 있는 패턴들인데 Do you mind? 이거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일이 정말 많거든요. Do you mind turning off the AC? 저거 에어컨 꺼도 괜찮아요? 딱 이런 거예요. Do you mind? 이게 괜찮아요? 라는 뜻이 되는 이유는 mind 이게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에 두다. 좀 이제 꺼리다, 싫어한다 이런 뜻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do you mind 이렇게 하면 이거 좀 꺼리실까요? 싫으실까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때는 ing 형태로 말을 해야 돼요. 아까 can you help me 다음에는 이제 ing 형태 아니고 그냥 동사로 붙여서 쉬웠는데 여기서는 do you mind turn off 라고 하진 않고 do you mind turning off the AC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키다 끄다를 turn on, turn off로 말을 하고 air conditioner 이거를 줄여서 에어컨을 그냥 쉽게 AC라고 하면 되고요. 아 이거 너무 더운데 혹시 히터 꺼도 돼요? 라고 할 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Do you mind turning off the heate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Do you mind passing me the salt?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음식점에서 이제 외국인 동료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아, 거기 소금 있는 거 조금 저한테 패스해 주시는 거 괜찮아요? Do you mind passing ing로 쓴다고 했죠? The salt. Do you mind passing me the salt? Do you mind watching my bag for a minut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 가방 잠깐 봐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뭐 여행 간 상황에서 거기서 짐이 너무 많아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이럴 때 잠깐만 봐주실래요? 뭐 카페에서 잠깐만 봐주실래요? 물론 한국만큼 안전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do you mind 다음에 왜 ing가 붙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mind 자체가 이게 원래 꺼리다예요. 원래 그런 거 싫어하다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삶 속에서 자꾸 반복될 때마다 나는 그게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짐 같은 거, 누구 물건 같은 거 봐주는 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해주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처럼 물어보기 때문에 do you mind watching 이렇게 ing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가 해주시는 게 괜찮나요가 아니라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do you mind if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상대가 항상 그런 걸 꺼리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그게 좀 싫으실까요? 처럼 물어보는 거라서 do you mind if I open this window?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만약 제가 이 창문 열면 좀 싫으실까요? Do you mind if I open this window? 그리고 이게 상대랑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울린 거예요. 내 전화기가 아, 저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If I take this call, 제가 이 전화 받으면 Do you mind? 조금 싫으실까요? 꺼리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Do you mind if I use this chair? 이 의자 써도 돼요? 카페에서 의자 하나 남아서 이거 저희 좀 부족한데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Do you mind if I use this chai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Do you mind?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 꼭 써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Do you mind?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하는 방법은 Of course not 이런 식으로 부정어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꺼리실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으로 Of course not, of course no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어로 대답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sure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su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써보시고요. Do you mind if I, 우리 이제 패턴 3개 남았는데요. 5번째는 What would you like? 아니면 How would you like? 이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점심 뭐 드실래요? 이런 뜻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 드실래요? 라고 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what, 뭐를 would you like? 원하세요? 그리고 would you like 자체는 좀 더 공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보다는 What would you like? 그리고 점심을 위해서 for lunch.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무래도 뭘 먹길 원해요 보다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말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써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그리고 뭐 디저트 뭐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서 또 쓸 수 있겠죠.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How would you like? 이건 언제 쓸까요? 이건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드세요? 이기 때문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보통 스테이크 어떻게 드세요? Rare, medium, well done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하는 딱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 친구를 초대해서 요리를 해준다면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당신의 스테이크를 How, 어떤 방식으로 would you like 드시고 싶으신가요?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란 요리 어떻게 드시겠어요?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저도 해외 식당에서 들어본 적 있고 뭐 fry로 먹을 건지 아니면 scramble 아니면 omelette,로 먹을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이거랑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What would you like for breakfast tomorrow? 여섯 번째 패턴도 정말 유용한데요. I wonder, I'm wondering, I was wondering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때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정말 좋고 저는 얼마 전에도 원어민 선생님께 이 문장을 썼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뉘앙스가 살짝씩 다른데요. I wonder 이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딱 궁금한 거예요. I wonder what time it is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하네 딱 이런 느낌이죠. 지금 딱 이 순간 뭐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딱 궁금해서 말할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I wonder if they're coming 이거는 제가 들었던 문장인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두 커플분이 올지 안 올지 약간 궁금해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순간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은 올지 안 올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면서 I wonder if they are coming. 여기에 if는 그럴지 아닐지 란 뜻이에요. They are coming. 그들이 올지 안 올지 딱 순간 궁금하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순간 딱 궁금할 때 그냥 툭 입 밖으로 나오는 느낌의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 I'm wondering 같은 경우는 I am wondering 여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be 플러스 ing이다 보니까 지금 딱 이 순간보다는 조금 전부터 계속 궁금해 해온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ondering what time you're free to talk. 몇 시에 시간이 나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딱 뭘까? 이게 아니라 저 좀 이거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I'm wondering what time you're free.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언제 시간 나실지 궁금해요. 그런데 뒤에 I'm wondering what time you are free to talk 이라고 하면 대화할 시간이 몇 시쯤 나실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I'm wondering what time the meeting starts. 몇 시에 회의가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거죠. I'm wondering 다음에 이렇게 문장 붙여서 말을 할 수 있고 중간에 what time 같은 보통 이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단어들 저는 이런 걸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하고 뒤에 the meeting starts 이렇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면 돼요. I'm wondering what time the meeting starts. 마지막으로 I was wondering 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 좀 궁금했었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궁금해 했었다가 이제 만난 김에 물어보는 느낌인 거죠. I was wondering how to say your name.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이 문장 몇 번 이제 써본 기억이 있고 얼마 전에도 썼는데요. 원어민 선생님이 그 이름을 제가 적혀져 있는 건 봤는데 좀 생소한 이름이라 그리고 또 이름도 사람마다 발음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서 이거는 발음할 때 강세가 어디 들어가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딱 만났을 때 I was wondering how to say your name 이라고 하니까 제 이름이요. 이거 좀 생소하죠.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이제 문자로는 이제 봤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저 이거 궁금했었어요. I was wondering how to say your name. how to 붙이면은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곳에서 어떤 새로운 장비 같은 게 생겼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 옆에 동료가 왔을 때
I was wondering how to use this.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볼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말했던 생각도 나거든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how to 이거 패턴 꼭 써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었어요. I was wondering how to 이 패턴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고요. I wonder what time the park opens. 7번째 마지막 패턴은 What are you doing? 아니면 What we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doing now?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전화했을 때나 카톡 보낼 때,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패턴이겠죠. 특히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너 오늘 밤 뭐해? 너 이번 주말에는 뭐해?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한국어도 지금 뭐해? 오늘 밤 뭐해? 지금과 오늘 밤은 다르지만 뭐해? 이 부분이 같죠. 현재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먼 미래, 예를 들어서 너 내년에 뭐해?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는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부터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 쓰거든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렇게 뒤에 가까운 미래를 이제 표현하는 시간 단어를 붙일 수가 있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해?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유용하겠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리고 What were you doing? 이건 너 뭐 하고 있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were 과거형이다 보니까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너 뭐 하는 중이었어? 라고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외국인 친구에게 What were you doing? 그래서 이제 뭔가 전화를 시작할 때 너 뭐 하는 중이었어? 아니면 또 메시지로도 좀 쓰기 좋은 말이잖아요. What were you doing before I came here? 나 여기 오기 전에 뭐 하는 중이었어? 만약에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면 내가 여기 딱 도착하기 전까지 너는 무엇을 계속 생생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were you doing before I came here? 그래서 뭐 전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What were you doing when you traveled to Korea?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한국 여행했을 때 뭐 했어? 처럼 물어보는 건데 이 ing가 생생함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때 무슨 활동들을 했었어? 처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What were you doing when you traveled to Korea?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 만났는데 나 한국 가봤어 라고 할 때 너 그러면 한국 여행에서 뭐 했었어? 그때 어떤 활동들을 했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What were you doing when you traveled to Korea?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 패턴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죠. What are you doing tonight? 그래서 오늘 배웠던 패턴 정리하면 How did you spend? 어떻게 보냈어? I like your 칭찬하는 거죠.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할 때 뒤에 그냥 동사만 붙여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거 하는 거 괜찮아요? Do you mind?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 내가 물어보거나 또 들을 수 있는 패턴도 있었죠. What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I wonder, I'm wondering, I was wondering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너 뭐 하는 중이야?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What are you doing? 그리고 너 뭐 하는 중이었어? What were you doing? 이 표현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쓰게 되는 말이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것으로 챙겨가세요. 첫 번째 영어 패턴은 there is 이거예요. 이게 의외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there 이게 거기라는 뜻인데 이 패턴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아니고 그냥 있다예요. 제가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랑 회의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 저기, 거기 적어도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 3개는 있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내 몸 아니고 여기 이제 근방 아니고 나머지를 다 there 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 나 아닌 저쪽에 어딘가 존재하는 것을 there is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There is a table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건 직원이 손님 안내할 때 저희 자리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빈자리 있어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There is an empty table 이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저기에 자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There is a table there 이라고 마지막에 there 또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there is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딘가
내 몸, 주어가 아닌 이쪽 근방이 아닌 어딘가 존재한다는 뜻의 there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 존재하다란 뜻이고요. 만약에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re, 저기에라는 뜻의 부사를 하나 더 뒤에 붙여야 돼요. There is a table, 여기까지만 하면 자리가 있어요. There is a table there, 저기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좀 가까이 있다면 There is a table here, 이것도 가능하고요. 뒤에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Over there,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이 over에는 있다 보니까 저쪽에 있어요. 약간 건너서 좀 있는 느낌. 이쪽에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세요라고 하면서 There is a table over here. 어디 안쪽에 있어요. There is a table in there. 어디 공간 안에 있는 거죠. There is a table in here.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리 없어요 라고 할 땐 존재하지 않는다란 뜻으로 There is no table 이라고 해요. 이것도 거기에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랑 좀 다르죠? 영어는 어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어딘가 존재한다는 뜻의 there 그리고 또 동사 뒤에 붙여 말을 하거든요. There is a book there. 두 번째 패턴은 here is 이건데요. 아까 이쪽에 자리 있어요 라고 할 때 there is a table here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의 there 아니고 here를 주어로 할 수는 없을까요? Here is a table 이것도 가능해요. 이쪽에 테이블 있어요. 그런데 특히 here로 시작하는 경우는 건네줄 때 많이 써요. Here is your phone. 여기 당신 핸드폰이 있습니다 라고 건네줄 때 쓰는데요. Your phone is here. 이런 어순도 가능해요. 이것도 영어식 사고를 좀 잘 알아야 하는데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어순을 나열해요. 그래서 무언가 건네줄 때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 핸드폰이 라고 하면서 Here is your phone 이라고 하는 반면에 막 내 폰 어딨지? 내 폰 어딨지? 하고 누군가 찾고 있어요. 그때 당신 폰 여기 있어요 라고 당신 폰을 주어로 잡는다면 Your phone is here 이렇게 돼요.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죠. 만약 티켓을 주면서 Here is the ticket 여기에 당신이 주문한 그 티켓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티켓 떨어뜨렸는데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말을 할 때는 The ticket is here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here is 라고 할 땐 건네줄 때 쓴다는 거 잘 알아야겠죠. Here is your ticket and here is your change. 세 번째 패턴은 I want you to 이건데요. 이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써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I want to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이 더 익숙할 거예요. I want to write it down 이라고 하면 저 받아 적고 싶어요 이런 뜻인데요. I want you to write it down 이라고 하면 받아 적으세요 이런 뜻이 돼요. 당신이 받아 적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거든요. I want to 라고 할 땐 내가 원한다 그리고 to는 미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라는 그 뜻이 되고 그 뒤에 동사를 붙여 말하죠. 그런데 중간에 you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I want 나는 원하고 you to 당신이 앞으로 할 것을 그게 뭔지 이제 뒤에 붙여 말을 하는 거죠. I want you to help me 라고 하면 저는 당신이 저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I, you, me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거 파악을 잘 해야겠죠. I want 나는 원해요. You to 당신이 무언가를 할 것을 그리고 무언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를 I don't want to 라고 하잖아요. 거기 중간에 you만 넣으면 돼요. I don't want you to 라고 하면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요. You to 당신이 무언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I don't want you to lie 라고 하면 당신이 거짓말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돼요. I want you to write it down. 네 번째는 I'm just about to 이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만약 누가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전화로라던가 텍스트 메시지로 그때 I'm just about to go out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 막 나가려던 참이야. 그런데 여러분 about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죠. 그런데 왜 이게 뭐뭐 하려던 참이야 라는 뜻으로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창시절에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수거 외워본 적 있나요? 저도 열심히 외웠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이런 뜻이 되지? about의 뉘앙스는 무언가 산발적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무언가 존재한다면 abou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딱 몇 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근방에 있는 느낌? 내가 막 이거를 하려던 그 주변에 있다. 이 행동 바로 전에 약간 서성이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about이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한 산발적인 이야기들. 이게 시간에 적용돼서 시간이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주변에 어딘가 있어. 이 행동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m just about to make dinner 이라고 하면 막 저녁을 차리려던 참이야 이런 뜻이 되고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었어? 라고 물어봤을 땐 I was 이렇게 비동사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I was just about to text you. 너에게 막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너가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냥 be about to 이렇게 수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I'm just about to. 내가 그런 행동을 막 하려던 그 근방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 막 무언가 하려던 참이야. 이런 뉘앙스로 말할 수 있겠죠? I'm just about to close up here. 다섯 번째 패턴은 I'm good with, I'm bad with 이건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be good at 무언가를 잘한다 이런 수거 외워본 적 있지 않나요? I'm good, 제가 좋아요, 잘해요. at 다음에 뭐 예를 들어 I'm good at sports 라고 하면 저는 스포츠를 잘해요. 이 분야에 있어서 at이 콕 집는 느낌이거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at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 같고 뒤에 with를 붙여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 말할 수 있거든요. She's good with her hands 라고 하면 그녀는 금손이야, 손재주가 있어 라는 뜻이 돼요. She's good, 그녀는 좋아요. with her hands, 그녀의 손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에는. 그래서 반대로 똥손이다 이런 말 요즘 하죠. 손재주가 없을 때 I'm bad with my hands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함께 무언가를 손을 이용하는 거죠. with 이거 함께하는 건 이용한다는 뜻도 돼요. 어떤 도구를 말할 때 with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손재주는 진짜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말재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I'm good with words 이렇게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요. words 이 단어들을 이제 이용해서 말을 할 때 좀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한다라고 할 때 강조하면서 really 이것도 넣을 수 있는데 He's really good with people 이라고 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한다? 즉 인간관계에서 좀 타고났다. 되게 친화력도 있고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라고 할 때 good with people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good, bad 다음에 with 붙이고 무엇과 함께 있을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할 수도 있고요. And I'm good with numbers. 여섯 번째, I'm supposed to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그냥 외워서는 원어민처럼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suppose 이 단어가 조금 와닿지가 않을 텐데 They suppose I lie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 가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추측, 가정,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suppose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내가 어떻다고 추측한다죠. 그런데 주어를 I로 바꾸면 I am supposed 이렇게 수동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to 여기는 미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I'm supposed to 라고 하면 나 뭐뭐 해야 해, 하기로 되어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 at 2 p.m.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 오후 2시에 친구 만나기로 되어 있어. 딱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의 스케줄상 그리고 내가 또 친구와 얘기해 놓은 게 있겠죠. 언제까지 만나자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져 라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제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전에 특히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흰죽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씨 있는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럴 때 I'm supposed to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나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I'm supposed to eat only plain porridge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I'm supposed to 아까처럼 약속이 돼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도 가능하고 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 약 드세요. 뭐 흰죽만 드세요라고 했을 때 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해야 해처럼 말할 때 I'm supposed to 이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나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때는 not만 넣으면 돼요. I'm not supposed to. I'm not supposed to. 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 란 뜻이에요. 주로 무언가 일정 약속에 관련해서 제약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씨 있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I'm not supposed to eat fruits with seeds.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속에 이 패턴을 이용한 그 슈렉에 나오는 피오나 공주가 예쁘지는 않은데 나는 공주라서 예뻐야만 하는데 예쁘기로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처럼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의 약속, 생각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I'm supposed to 이 패턴을 쓰면 되고요. I'm supposed to be beautiful. 7번째, have you heard?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데요. 이건 특히 뒤에 붙이는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냥 have you heard the beep sound? 이렇게 말하면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heard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중간에 연결하는 전치사 같은 거 없이 바로 쓸 때는 직접 너의 귀로 그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라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have you heard of that actor? 이렇게 of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돼요. of는 연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수학의 등호처럼.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전에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어떤 영화에서 본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그 배우 전에 뭐 이름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어떤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볼 때 of를 이용하고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shopping ma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까 about 이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것저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새로운 쇼핑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들어본 적 있어? 거기 안에 뭐 맛있는 맛집들이 어떻더라, 카페가 어떻더라, 뭐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 입점했다더라 라는 식으로 뭐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볼 때 about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have you heard that? 이렇게 that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뒤에 그냥 문장이 나오면 돼요. We are getting a new CEO. 우리 새로운 CEO 온다는 거 들었어? 이런 식으로 that을 이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her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귀로 직접 들은 거. of로 말을 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about으로 말을 하면 이것저것에 대해서 들어봤냐? that 다음에는 문장을 붙여서 말할 수 있고요. Have you heard anything? 우리 이제 패턴 3개 남았는데요. 8번째는 how about, what about 이거예요. 이거는 2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how about Chinese food 이런 식으로 how about 다음에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how 이게 어때? 어떻냐라는 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중국 음식 먹으면 어때?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what about 같은 경우는 what about me? 나는 어쩌고 이런 뜻이에요. what 이게 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하는데 실은 what about으로도 제안하는 말을 할 수 있긴 해요. 원어민들이 what about 다음에 음식 이름 붙여서 이거 먹을래? 라고 쓰긴 하는데 이때 만약에 how about me? 라고 하면 나랑 같이 가는 거 어때? 라고 나에 대해서 또 제안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할 때는 how about, what about 둘 다 쓰고 what about만 좀 따로 이건 어떡하라고 란 뜻이 있어요. 좀 헷갈리면 그냥 구분해서 쓰세요.
How about 다음에는 제안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How about a movie? 영화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What about our plan? 우리 계획은 어쩌라고 어떻게 뭐 이거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봐 라고 말할 때는 what about으로 말을 하는 거죠. How about 제안, what about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 패턴을 쓰면 되고요. What about me? What about me? 9번째 패턴은 why don't you 이건데요. 이것도 아까 how about처럼 제안하는 의미가 돼요. 왜 don't 안 해 you 너 왜 안 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이 되거든요. Why don't you drink some water? 이라고 하면 물 좀 마시는 게 어때? 이게 그냥 그대로 보면 왜 안 해? 너 물 마시는 거 물 좀 마셔. 결국 제안하는 뜻이 돼요. Why don't you drink some water? Why don't you try it? 해보는 게 어때?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상대에게 제안하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왜 안 해라고 궁금해서 물어볼 땐 뭐라고 말하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이걸 써요. Why don't you do your homework? 숙제 왜 안 해? 왜 don't 안 하냐? you 너 이게 이제 그대로 똑같아요. 이게 왜 안 하냐라고 따질 때도 쓰고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할 때도 써요. 너 왜 숙제 안 해? 좀 하는 게 어때 지금? 이렇게 결국 그 둘은 의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데 내가 따질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Why don't you wake up? 왜 안 일어나? 결국은 일어나는 게 어때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톤이 중요해요. Why don't you?처럼 부드럽게 말하면 뭐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게 되고 Why don't you wake up? 이렇게 좀 따지는 톤으로 말한다면 왜 안 해? 이런 문장이 되는 패턴인 거죠. So why don't you talk a little about that? 마지막으로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Do you mind if I turn on the AC? 에어컨 켜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mind 이게 마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왜 do you mind라고 할 때 괜찮아요? 라고 이제 약간 부탁하는 뜻이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mind를 동사로 바꾸면 무언가 신경 쓰다예요. 마음에 꽁하게. 특히 mind는 정신 쪽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신경 쓰다. 그래서 do you mind라고 하면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꺼리세요? 게다가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항상 꺼리냐, 싫어하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에어컨 제가 만약에 튼다면 좀 싫을까요? Do you mind if I turn on the AC? air conditioner 이걸 이제 줄여서 에어컨 이렇게 쉽게 AC라고 하니까 써보세요. 그리고 좀 더 격식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우리도 에어컨 키면 좀 싫으실까요? 이렇게 말투가 바뀌잖아요. 영어는 do you 대신에 would you라고 하면 조금 더 격식적이고 더 공손한 느낌이에요.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AC? 여러분이 좀 더 격식적으로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Would you mind? 이걸로 말하면 좋겠죠. 그리고 if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면 이라고 문장으로 말해도 되지만 그냥 do you mind turning 이렇게 ing 형태로 동사 그대로 붙일 수도 있어요. Do you mind turning on the AC? 이때도 격식적으로 말할 때 Would you mind turning on the AC? 에어컨 켜도 괜찮으실까요? 더 공손한 뜻이 되고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Do you mind? Would you mind?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거 꺼리세요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키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럴 때는 No, I don't mind. 아니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 부정으로 말을 하게 돼요. Of course not. 물론 아니죠 키세요. Not at all. 전혀 아니에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Sure. 하세요. 이것도 되긴 해요. 나머지는 다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Sure. 이거 하나만 조금 다르죠? 혹시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대답까지 이렇게 잘하면 좋겠죠. Do you mind if I sit? 오늘 패턴이 총 13개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패턴은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요. Can you add more? 다음에 뭘 많이 달라고 할지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 주문할 때 우유 거품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유 거품은 영어로 milk foam 이라고 하거든요. foam 이렇게
커피가 있고 그 위에 우유 거품을 놔주는데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할 때 조금만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를 또 차이를 주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Can you add a little more milk foam? 그래서 아주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Can you add a lot more milk foam? 하고 더 많이 주세요. 원래 그 기준치가 있겠죠. 만드는 그 레시피 조금만 더 주세요. 아주 많이 더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더 주세요라고 할 때 more 이라고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올리브를 넣어요. 그때 Can you add more olives? 이렇게 하면 올리브 더 주세요 라는 뜻인 거죠. Can you add more?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예시 문장은 2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add more olives? Can you add more olives? 이렇게 말하면 되고 반대로 적게 주세요는 more 아니고 less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원래 양보다 살짝만 적게 주세요. a little less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한 이만큼 줘야 되는데 아주 많이 적게라면은 아주 조금만 주세요란 뜻이 되겠죠. a lot less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웨이 같은 샌드위치 집에 가면 그 야채를 조금만 추가할지 더 많이 추가할지를 내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종업원 분께 야채 살짝 원래 양보다 적게 주세요. a little less veggies. 야채는 영어로 vegetable인데 그냥 줄여서 veggies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조금만 주세요. 원래 양보다 훨씬 적게니까 그냥 조금만 주세요. Can you add a lot less veggie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양 상관없이 그냥 좀 적게 주세요 라고 한다면 Can you add less veggies? 그런데 add라는 말 자체가 더하다, 추가하다 이기 때문에 적게 더해주세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전에 Can you add more? 이건 추가하는 거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만들기 전이에요. 커피를 만들기 전 그 컵, 접시에 어쨌든 이제 재료를 추가해 나갈 상황인데 그때 조금만 추가해 달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렇다 보니까 ad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패턴 다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Can you add more 땡땡 아니면 Can you add less 땡땡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야채 적게 주세요. 우리 2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add less veggies? 한 번 더. Can you add less veggie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맵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덜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볼 건데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요청하는 거라서 Can you make it?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뭐뭐한 그 특징을 말해주는 건데 맵다가 영어로 spicy인데요. 뒤에 er를 붙이면 더 맵게란 뜻이 돼서 spicier 이라고 하면 원래보다 더 매운 거예요. 달다가 영어로 sweet, 근데 sweeter, 또 t를 좀 부드럽게 sweeter 이라고 하면 더 달게예요. Can you make it spicier? Can you make it sweet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차나 커피 같은 건 더 따뜻하게 Can you make it warmer? 그리고 더 뜨겁게 Can you make it hotter? 이런 식으로 뒤에 er를 붙은 형태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카레를 주문했다면 그 카레 더 맵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Can you make the curry? 그 카레를 spicier, 더 맵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the curry spicier?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예시 문장은 2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make the curry spicier? Can you make the curry spicier? 그래서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라 make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덜 뜨겁게 해주세요도 마찬가지예요. Can you make it less? 다음에 우리 아까 Can you add less? 했었죠. 그 재료를 조금만 추가해주세요. less 이 말 자체가 덜, 조금이란 뜻이기 때문에 음식이 짠 게 싫어요.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Can you make it? 요리할 때 만들죠. Can you make it? 이걸 만들어주세요. less salty, 덜 짜게. Can you make it less salty? 그리고 덜 뜨겁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hot? Can you make it less hot? 커피 덜 뜨겁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스타벅스 갈 때 항상 요청하는 거예요. 커피가 너무 뜨거우면 마시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덜 뜨겁게 해주세요.
이걸 한국어로도 많이 말하는 편인데 해외 나가서도 할 수 있겠죠. Can you make the coffee? 커피 주문한 다음에 그 커피를 less hot. 더 뜨겁게는 그냥 ER 비교급으로 hotter 이라고 했는데 덜 뜨겁게는 less hot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예시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make the coffee less hot? 한 번 더. Can you make the coffee less hot?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개 패턴 Can you add more? Can you add less? 했고 또 Can you make it spicier? Can you make it less spicy? 이렇게 4개 했죠. 5번째 패턴은 빼주세요인데요. without 이걸 잘 써야 돼요. Can I get it without 땡땡 하면은 이것 없이 제가 get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빼고 달라고 할 땐 Can I get it without 이게 없는 그 음식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미 넣은 경우 그것 좀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Can you take out? 이라고 하면 돼요. Can you take out? 그래서 고기 빼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주문할 땐 Can I get it without meat? Can I get it without meat? 이렇게 하고 만약에 고기가 이미 들어있어요. 이미 너무 섞여 있는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는 거라면 Can you take out the meat? 그 고기 좀 빼주세요. Can you take out the meat? 특히 이미 주문한 그 음식의 그 고기란 뜻이라서 이제 두 번째는 the meat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예시 한 번씩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it without meat? 그 다음에 그 고기 빼주세요. Can you take out the meat?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without 이라고 쓴다거나 take out 이라고 쓴다거나 그거에 맞게 말하면 되겠죠. 6번째는 알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가치관 다른 분이 있다고 말해줄 수도 있고 뭐 우리 아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I'm allergic to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라면 he's allergic to 그리고 우리 뭐 딸이라면 she's allergic to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알레르기라는 말은 알죠? 알러지? 이게 그대로 온 거예요. 한국어로 쓰면 알레르기 같아서 우리가 알레르기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영어 발음은 allergy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알레르기보다는 알러지에 가깝죠? allergy. 그런데 알러지가 있는 이렇게 말할 땐 allergic 이렇게 말하게 돼요. 강세가 중간에 있어요. allergic,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I am allergic. 마치 I am hungry, 나 배고파요처럼 I am allergic,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to, 어느 쪽에만 가면 알레르기가 이제 있는 상태가 되는지 I'm allergic to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그냥 간단하게 I can't eat, 뭘 못 먹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I have a 땡땡 allergy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I'm allergic to seafood, 해산물 알러지 있어요. I can't eat shrimp, 새우 못 먹어요. I have a peanut allergy, 저는 피넛 알러지가 있어요. 여러 알러지들이 있잖아요. 뭐 땅콩 알러지, 새우 알러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어도 붙여 말하거든요. I have a peanut allergy.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말해볼게요. I'm allergic to seafood. I can't eat shrimp. I have a peanut allergy. 이 중에 가장 쉬운 거 아마 두 번째가 가장 쉬울 것 같긴 해요. I can't eat 이렇게 말하면 그걸 빼주시겠죠? 아니면 조금 더 알러지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I'm allergic to, I have 땡땡 allerg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가 있다 이런 건 좀 더 호텔 고급 식당 같은 데서 그쪽에서 아예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Do you have any allergies? 알레르기가 혹시 있나요? 그때 뭐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막 알러지에 대해서 말하진 않고 식당에서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 안 들어간 음식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영어로 which dishes don't have 이렇게 말을 해요. which dishes, 어떤 요리가 dish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접시란 뜻이죠. 그런데 접시 위에 있는 그 음식까지 포함한 요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ish, 이게 접시인데 이 위에 올라간 요리,
이 모든 것을 다 dish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요리들이 있겠죠. 그 음식점에는 which dishes 이렇게 여러 개를 뜻하는 s까지 붙여서 which dishes don't have 어떤 요리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이런 재료를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Can you tell me which dishes don't have?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어떤 게 안 들어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I'd like to know which dishes don't have? 어떤 게 안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요도 되겠죠. 예를 들어 고수 싫어하는 분들은 고수가 영어로 cilantro이기 때문에 which dishes don't have cilantro?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Which dishes don't have cilantro? 이 문장은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Which dishes don't have cilantro? 한 번 더. Which dishes don't have cilantro? 그 다음 8번째는 이거 좀 싱거운데 뭐 소금통 어딨어요? 후추통 어딨어요? 이렇게 말해볼 건데요. 좀 싱거운데 이건 영어로 This is a little bland라고 해요. 좀 밍밍하고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담백한 맛을 bland라고 해요. This is a little bland. 우리 아까 a little 나왔었죠.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많이, a little less, 조금만 더 적게 그때 말했었죠. 지금은 그냥 a little bland, 좀 싱겁다라고 말을 하면서 So where is your, 너네 가게에 이건 어딨냐 이기 때문에 your 이라고 해요.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Where is your salt? 소금 어딨어요? Where is your pepper? 후추 어딨어요?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소금통 어딨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shaker 이라고 해요. 결국 그 소금 뿌리잖아요. 우리는 통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얘네는 이렇게 뿌려 먹기 때문에 shaker.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유리병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기 때문에 shaker. Where is your salt shaker? Where is your pepper shaker? 그리고 고춧가루 피자 같은데 이제 서양에서는 뿌려 먹는 경우도 있는데 Where is your red pepper flakes라고 하거든요. Red pepper 이게 고추 그 빨간 후추잖아요. 그리고 flakes 이게 플레이크라고 하면 약간 이런 조금 덩어리 큰 가루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This soup is a little bland, so where is your salt shaker? 스프가 싱거운데 소금통 어딨어요?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This soup is a little bland, so where is your salt shaker? 한 번 더. This soup is a little bland, so where is your salt shaker? 그 다음 9번째는 후추 좀 뿌려주실래요? 특히 해외 식당에서 후추통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드릴까요? 좀 더 고급 식당에서 그런 것도 제가 미드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뿌리다는 영어로 sprinkle이라고 해요. 건물 천장 위에 보면 스프링클러 달려 있잖아요. 그게 불 날 때 물을 뿌려주죠. 스프링클러. 그런데 그냥 sprinkle이라고 하면 뿌리다 라는 동사예요. Can you sprinkle some 다음에 무언가를 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Can you sprinkle some salt?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소금 좀 뿌려주세요. 후추 좀 뿌려주세요. Can you sprinkle some red pepper flakes? 아까 고춧가루 배웠죠. 시나몬 좀 뿌려주세요. 특히 카푸치노 위에 시나몬 같은 거 뿌려 먹잖아요. Can you sprinkle some cinnamon? 그리고 치즈 뿌려주세요. Can you sprinkle some cheese? 그리고 on까지 쓰게 되면 어디 위에 뿌리는지까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on this steak? 라고 말하면 풀 문장인 거죠. 물론 뒤에 on this steak 없이 그냥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pepper please 라고만 해도 당연히 뿌려주시겠지만 풀 문장으로 말하고 싶다면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on this steak?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on this steak? 한 번 더. Can you sprinkle some pepper on this steak? 우리 이제 4개 남았는데요. 추가할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I like an extra 이 단어를 잘 쓰면 돼요. I like 이건 I will like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I want 이거랑 비슷한데 I will like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있어요. I will like an extra 아니면 줄여서 I like an extra, I want an extra 라고 할 수 있고 좀 바꿔서
Can I get an extra? Can I have an extra? 다 가능하겠죠? 우리 첫 번째 패턴이 뭐였죠? Can you add more? 이거 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extra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언가 추가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건데 특히 커피숍에서 샷이 원래 하나인데 양을 조금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샷 하나 더 추가하는 느낌? 즉 에스프레소 한 샷만 넣는 게 아니라 두 샷 넣는 거죠. I like an extra shot. 보통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샷 하나 추가할게요. extra 이 단어 쓰면서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I like an extra shot. 한 번 더. I like an extra shot. 그 다음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아까 I like an extra 이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요. Can I get another? 이라고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 하나 더 갖는 느낌. 특히 식기, 음료를 하나 더 달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Can I get another spoon? Can I get another fork? Can I get another sleeve? sleeve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끼우는 거 있잖아요. 손 너무 뜨겁지 말라고 그걸 sleeve라고 해요. 원래는 이런 소매를 뜻하는데 마치 팔에 끼운 것처럼 컵에 하나 더 끼우는 그걸 sleeve. 한국에서는 그냥 컵 홀더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음료를 걸기 위한 그 컵 홀더 말고 이 종이 홀더를 말하는 거예요. 컵에 끼우는. 그래서 Can I get another sleeve? 그리고 음료나 음식을 시켰을 때 하나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Can I get another cok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특히 그냥 그 음식을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콜라 캔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한다면 Can I get another can of coke? 이것도 돼요. 캔은 캔인데 그게 곧 콜라로 된 거. 뭐 콜라 병으로 하나 더 주세요. Can I get another bottle of cok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bottle of coke. 우리 그러면 예시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nother can of coke? Can I get another can of coke?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있는데 따로 주세요는 on the side라고 하면 돼요. Can I get 땡땡 그 음식 말하고 on the side 옆에 달라는 거죠. 만약에 샐러드 소스를 따로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샐러드 있고 그 옆에 딱 소스를 주겠죠. on 딱 붙어있는 느낌이죠. 두 개가 연관된 거예요. on the side 옆면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I want on the sid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다른 표현도 있긴 해요. Can I get separately? separately 이건 따로란 뜻이에요. separately 한 번에 넣지 말고 separately 따로 주세요. 그런데 on the side 이게 좀 더 쉽죠. 옆에 따로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Can I get salad dressing on the side? 샐러드 드레싱 그 소스는 on the side 따로 주세요. 이것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salad dressing on the side? 한 번 더. Can I get salad dressing on the side?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유아 식기가 있나요? 내가 특별히 찾고 있는 다른 게 있다면 Do you have any? 라고 하면서 혹시 있는지 없는지 any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for 이것도 붙일 수 있는데 만약 식기를 찾는다면 utensils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강세가 중간에 있어요. utensils 그래서 숟가락, 포크, 젓가락, 나이프 이런 것들을 utensils라고 하기 때문에 Do you have any utensils for kids? 라고 하면 아이를 위한 그런 식기란 뜻이고요. 그리고 접시를 물어볼 땐 Do you have any plates? plates 이것도 접시고 여러 개 갖고 있겠죠 보통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plates s까지 붙이고 for kids Do you have any plates for kids? 아이 관련된 거 아니라도 그냥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소금통을 salt shaker 이라고 했었는데 Do you have any salt shakers?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스푼 있나요? Do you have any spoons for kids?까지 하면 아이를 위한 스푼이 있나요? 이것도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spoons for kids? 한 번 더. Do you have any spoons for kids? 그래서 우리가 했던 13개 패턴 복습을 쭉 할 건데요.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라고 할 땐 그 요리해주는 분이 추가할 때 양을 많이 아니면 적게 추가하는 거라 Can you add more? Can you add less? 이렇게 add를 이용했었죠.
Can you add more? 뭐 syrup, 시럽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Can you add less veggies? 그 야채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맵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요리해 줄 수 있나요? Spicier, 더 맵게. 그리고 덜 맵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spicy? 덜 뜨겁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it less hot? 이렇게 make it 다음에 더 아니면 적게를 말했죠? 뭐뭐 빼주세요 라고 할 땐 Can I get it without 이용했었죠? Can I get it without? 그리고 take out도 있었죠? Can you take out the cilantro? 그 고수 빼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했고 I'm allergic to 뭐 예를 들어서 shrimp라고 하면 저는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로 말을 했었죠? 그쪽에 가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I'm allergic to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간 음식이 어떤 거예요? Which dishes don't have 그리고 당신네 가게에는 이게 어디 있어요? Where is your salt shaker? 뿌려주실래요? Can you sprinkle more pepper? 추가할게요. I like an extra shot. 하나 더 주세요. Can I get another spoon? 그리고 따로 주세요. Can I get sauce on the side? On the side, 옆면에 주는 느낌. 그리고 Do you have any spoons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스푼이 있나요? 첫 번째 여행 영어 마법의 문장은 Can I get 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뭐 주세요 라고 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give me 라고 하진 않아요. 주세요를 그대로 번역해서 give me 라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뭐뭐 좀 줘봐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뭐뭐 좀 내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어인 I, 내가 get,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처럼 Can I get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어른용 티켓 2장 주세요 라고 할 때 Give me 2 tickets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Can I get으로 말하면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please 붙이면 좋아요. Can I get 2 adult ticket please?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2 adult tickets please?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주세요 라고 평서문으로 말을 하지만 영어는 Can I get처럼 의문문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기내에서 와인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땐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와인 한 잔이기 때문에 어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a glass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느낌이에요. 한 잔의 wine a glass of wine 이 부분을 Can I get 다음에 붙여서 같이 말해볼까요?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그 다음 따뜻한 물 좀 주세요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아까 한 잔이라고 정확히 말할 땐 어를 붙였었는데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이 좀에 해당되는 게 some, 약간의 양을 말할 때 some을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다른 거 주세요처럼 말을 할 땐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명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땐 one으로 붙여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그리고 만약 항상 Can I get 이라고만 해서 지루하다면 Could I get, May I have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Could I get another one please? 아니면 May I have another one please?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Could I get, May I have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네, 두 번째 마법의 문장은 Could you? 첫 번째 Can I get 같은 경우는 나에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달라 그 이름을 붙여 말했다면 Could you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행동을 날 위해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동사를 붙여서 말하고요. 이때도 맨 뒤에 please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 때 Could you help me please? 이때 그냥 help me 라고 하면 좀 너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느낌이고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can보다는 could로 말했을 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있고요. 보통 여행지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ould you?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만약에 호텔방에서 뭐가 고장났거나 작동을 안 해서 전화를 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땐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다음에 보내다, send 누군가, someone
전화로는 영어로 길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단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제스처로 가리키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바게트 같은 빵을 샀을 때 빵집에 잘라주세요 라고 말할 땐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자르다는 동사는 cut, 이 빵 붙이면 this bread. Could you 다음에 붙여서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호텔 카운터에 택시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할 땐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전화로 부르다, 영어로 call, 그리고 택시 한 대는 a taxi. 그리고 택시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처럼 길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는 Where can I get a taxi? 여기도 can I get이 있죠? 이때는 동사 get을 쓰지만 호텔 안에서, 방 안에서 전화로 부를 땐 call a taxi라고 하거든요. 날 위해 불러달라, for me까지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그 다음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은 Do you have? 이건 여기 뭐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여기 포크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 fork? 라고 하진 않아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 왠지 한국어로 뭐뭐 있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There is. 그리고 물어볼 땐 Is t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신네 가게, 당신네 호텔, 당신네 회사에 이런 걸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Do you have 다음에 궁금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이면 되고요. 이때는 마지막에 please를 붙이진 않아요. 여기 젓가락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chopsticks? 그리고 any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 혹시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붙여 쓰거든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chopsticks? 여기 한국어 브로셔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브로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brochure, U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브로셔 여러 장 갖고 있겠죠? S 붙여야 되고 in Korean처럼 말을 해요. 한국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브로셔처럼 말을 하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있냐, 자리가 있냐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발렛 파킹 서비스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valet park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valet, 이게 불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valet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valet, vale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valet parking? 여기 세 사람 자리 있어요? 라고 할 땐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A table, 한 자리죠. For three, 세 명을 위한, 세 사람을 위한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뭐 a table for two, a table for four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네 번째 마법의 문장은 I will. 저 이걸로 주문할게요.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 할게요에 해당되는 게 I will 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메뉴판에 음식을 가리키면서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할게요.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되는데 have 가지겠다. this 이걸. 이 음식을 가지겠다는 건 주문해서 먹겠다는 뜻이겠죠? 이때 I will eat this 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 메뉴판을 먹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음식 주문한다고 상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is. 구체적인 음식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되는데요.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싶다면 I will have a beer. a beer처럼 음식이나 음료 이름을 have 뒤에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까요? I will have a beer. 내 친구가 주문한 거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땐 I will have the same. 친구가 말한 그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the를 붙여야 돼요. the same. 우리 계속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e same.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마지막에 쇼핑하다가 뭐 살지 딱 결정했을 때 저 이걸로 할게요는 영어로 I will take it 이라고 해요. take, 이건 가져가겠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꼭 써보세요. 말해볼게요. I will take it. 마지막 다섯 번째 마법의 문장은 where is. 여행 다니다 보면 뭐뭐 어디 있어요처럼 말할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땐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여행지에서는 길에 있는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excuse me, sorry 이렇게 붙이고 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럼 말할 땐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Do you know 다음에 붙여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where is the restroom 이 아니고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is 이 단어가 중간에 있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말해볼게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을 할 때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이때 두 번째 마법의 문장 could you를 쓰게 돼요. 저한테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could you tell me? 아까 제가 can you 보다 could you가 더 공손하고 부드럽게 들린다고 했었죠? Could you tell me? 다음에 아까처럼 어순이 바뀌어요.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게요.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마트에서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실래요? 라고 할 땐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이게 그냥 계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Where are the eggs? 처럼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Could you tell me 다음에 붙여 말할 땐 are 이게 맨 뒤로 가야 하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분실물 센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할 땐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분실물 센터를 영어로 the lost and found. Lost, 누군가는 잃어버렸고 found, 누군가는 찾아준 곳이겠죠? 말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첫 번째 패턴은 Excuse me, I'm looking for. 이건 그 쇼핑센터 매장을 찾아갈 때나 아니면 매장 내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패턴 하나당 예문 4개씩 볼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은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Nike Factory Store. 저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 찾고 있어요. 처럼 여러분들이 찾는 매장에 대해서 길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안내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 뭐 찾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Excuse me 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I am, 저는 지금 looking, 무언가 보고 있는 중인데 보통은 보다 하면 look at을 많이 써요. 무언가를 보다. 그런데 무언가를 위해서 본다, for 붙이면 그거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내가 찾는 매장 붙여 말하면 되는데 The Nike Factory Store 처럼 보통은 그 매장 이름 뒤에 store 이걸 많이 붙여요. 그래서 애플 매장도 Apple Store 이라고 하죠. 우리 정말 그 매장을 찾는 느낌으로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Nike Factory Store. 말해보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Nike Factory Store. 그리고 이런 문장 들을 수 있을 거예요. It's in Woodbury Premium Outlet. 어디 안에 있다. It's in 다음에 거기가 어딘지를 들어야 그 안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죠? It's in Woodbury Premium Outlet. 아니면 몇 층에 있어요.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요. It's on the second floor. 이런 거 들으면 2층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It's on the second floor. 두 번째는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에게 하는 말인데요. Excuse me, I'm looking for women's sweatsuits. I'm looking for 다음에 이게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는 women's, men'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들의, 남자들의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말을 하면 되죠. sweatsuit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쇼츠로도 찍은 적 있었는데 운동복, 추리닝을 말하거든요. sweat 이게 땀이라서 suit 위아래 한 벌 입는 땀날 때 입는 운동복 이걸 찾는다는 뜻으로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women's sweatsuits. 말해보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women's sweatsuits. 들을 수 있는 답변은 They are next to the running shoes. Next to the running shoes. 러닝화 옆에 있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답변들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놓으면 실전에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 거예요. They are next to the running shoes. 세 번째, Excuse me, I'm looking for a wallet for myself. 제가 쓸 지갑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사는데 그게 누구에게 사주려고 하는 건지 말할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a wallet. 이렇게 a wallet, 하나의 지갑을 사는 거죠. For myself. 그게 제가 쓸 거라면 나 자신을 위한 이렇게 붙여 말하면 돼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wallet for myself. 말해보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wallet for myself. Sure, we have new wallets over here. We have new wallets. 라고 하면 신상 지갑들이다. Over here,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있어요. 처럼 들을 수 있어요. Sure, we have new wallets over here. 네 번째, 이게 정말 유용할 텐데 Excuse me, I'm looking for this.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에 내가 사고 싶은 그 물품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직원분께 보여주면서 저 이거 찾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I'm looking for this 라고 딱 그 사진 가리키면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this. 말해보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this. 그러면 직원분이 좀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Can I see? 그러면 좀 가까이 보여주면 되고 이거 저희 재고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 없다면 We don't have this in stock. 여러분, stock 이 단어랑 친해져야 하는데 재고라는 뜻이에요. 만약 재고에 있다면 We have this in stock. 이렇게 재고 안에 이 물건이 있다라고 말할 거고 없다면 We don't have this in stock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패턴 가볼까요? 두 번째 패턴은 Where are your? 여기 뭐뭐는 어디 있어요? 예문 4개 또 볼게요. Where are your shirts? 라고 하면 여기 셔츠는 어디 있어요? Your 이게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원분께 당신의 셔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매장, 당신들의 매장에는 셔츠가 도대체 어딨죠? 이런 느낌의 your 이거예요. Where are your pants? 라고 하면 여기는 도대체 바지가 어딨어요? 당신들의 그 바지, 이 매장에 있는 그 바지는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매장에 모자는 어딨어요? Where are your hat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ere are your hats? 우리 셔츠로 말해볼게요. 여기 셔츠 어딨어요? Where are your shirts? 말해보세요. Where are your shirts? 뒤쪽에 있어요. They are in the back. 이런 말도 많이 해요. They are in the back. 여기 뒤쪽에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은 여기 매장의 피팅룸은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r fitting rooms? 여기 매장에 뭐 in this store, here 이런 거 굳이 붙일 필요 없이 그냥 your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팅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Where is your fitting room? 해도 되고 Where are your fitting rooms? 해도 되고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어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here are your fitting rooms? 말해보세요. Where are your fitting rooms? 또 이런 답변 들을 수 있어요. You can find them over there. You can find 이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찾을 수 있다. 그리고 them 이게 fitting rooms겠죠? You can find them 그 fitting room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Over there 저쪽에 있어요. You can find them over there. 세 번째, 여기 여성용 셔츠는 어디 있어요? 남성용 셔츠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women's sweatsuit 했었죠. 그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Where are women's shirts? Where are men's shirts? 이렇게 women's, men's라고 하면 여성들의, 남성들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S가 또 뒤에 shirt에 있기 때문에 women's shirt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발음하면 돼요. women's shirts, men's shirts. 여기 남성용 셔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Where are men's shirts? 말해보세요. Where are men's shirts? They are next to the fitting rooms. 피팅룸 옆에 있어요.
이렇게 next to 많이 들을 수 있고요. They are next to the fitting rooms. 네 번째, 키즈용 셔츠는 어디 있어요? 이건 영어로 Where are children's shirts? 키즈용 이건 children's라고 하면 돼요. 물론 kids 이 단어를 써도 되긴 하는데 children 이게 조금 더 포멀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 셔츠라고 말을 하는 거죠. Children's shirts. Where are children's shirts? 말해보세요. Where are children's shirts? Turn right and you can see the children's section. 오른쪽으로 돌면 키즈 코너가 보일 거예요. 코너, 이 말을 영어에서는 section이라고 하거든요. 섹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hildren's section이라고 하면 그게 어린이들 옷 파는 그 키즈 코너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패턴은 I'm just 그리고 ing로 말하는 거예요. 전 그냥 뭐뭐 하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할 때 쓰는데요. 보통 쇼핑센터 가게로 딱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세 문장으로 말하거든요. Do you need any help?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Find something? 무언가 찾는 걸? 이렇게 모두 help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가 저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한번 보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4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I'm just browsing. I'm just browsing. browse 이게 한번 둘러보는 걸 말하고 우리 웹 브라우저 이런 말 하잖아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것,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그냥 쭉 보는 것도 이 단어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쭉 보는 거. 그게 바로 browsing인 거죠. 저 그냥 한번 보고 있어요. 말해볼게요. I'm just browsing. 말해보세요. I'm just browsing. 두 번째는 I'm just looking around. 이것도 많이 써요. I'm just, 저는 그냥 looking around. 특히 around, 여기는 round라는 뜻이 있죠. 둥글둥글한 느낌인데 그냥 한 바퀴 쭉 둘러보는 거예요. 같이 말해볼게요. I'm just looking around. 말해보세요. I'm just looking around. 세 번째로 I'm just checking what there is. 이것도 가능해요. I'm just checking what there is. 뭐가 있는지. There is 이게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뭐가 있는지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있어요. 한번 보고 있어요. 같이 말해볼게요. I'm just checking what there is.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I'm just checking what there is. 네 번째로 I'm just checking what you have. 이것도 가능해요. 당신네 매장에 무슨 옷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런 거죠. I'm just checking what you have. 말해보세요. I'm just checking what you have. 우리 이제 패턴 2개 남았는데요. 네 번째 패턴은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실래요? recommend 이 단어는 강세가 e에 있어요. recommend 그래서 앞에 있는 e, 뒤에 있는 e를 강조하듯이 발음하면 편해요. recommend Can you recommend? 또 예문 4개 봐야겠죠? 첫 번째 예문은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self? 제가 쓸 지갑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래요?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A wallet for myself. 아까는 I'm looking for a wallet for myself 이거였고 직원분께 추천해 달라고 할 땐 Can you recommend 다음에 a wallet 똑같죠? 하나의 지갑 for myself. 제가 쓸만한 지갑 좀 추천해 주세요. 말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self? 말해보세요.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self? 또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요. Sure, I'd be happy to help. Sure, 물론이죠. I'd be happy. 이거는 I would be happy의 줄임말인데 I will be happy, 행복할 거예요 보다 I would be happy 조금 부드러워져요. 아, 좋을 것 같네요. To help, 도와줄 수 있다면 Sure, I'd be happy to help. 두 번째는 아빠 지갑 사드리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해 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 dad? 이렇게 for 다음에 내가 누굴 위해 사주려고 하는지 그 대상을 붙여 말하면 돼요.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 dad? 말해보세요.
Can you recommend a wallet for my dad? 저랑 계속 같은 속도로 말해보세요 다음에 말하고 있죠? 그럼 보통 직원분이 열에는 9 이렇게 말할 거예요. Do you mind if I ask how old your dad is?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때 그냥 How old is your dad? 라고 말하면 아버지 몇 살이에요? 하고 좀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바르게 물어보거든요. Do you mind? 괜찮으세요? If I ask 물어보면 How old your dad is?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장도 들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요즘 유행하는 지갑에 대해서 추천해달라고 말을 할 건데 Can you recommend any trendy wallets? 이렇게 말하면 돼요. Any trendy wallets. trendy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trendy한 지갑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ny trendy wallets? 말해보세요. 저와 같은 속도로. Can you recommend any trendy wallets? Sure, how about these ones? 네, 이것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여주겠죠? How about these ones? 이것들 어떠세요? Can you recommend wallets in sty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trendy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행하다를 영어로 in style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갑은 지갑인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안에 있는 지갑. 바로 그게 wallets in style, 요즘 유행하는 지갑인 거죠. Can you recommend wallets in style? 같은 속도로 말해보세요. Can you recommend wallets in style? These wallets are popular these days. popular 이런 말을 직원이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지갑들이 popular, 유행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these days, 요즘 이렇게 하면서 보여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 패턴은 Do you have this in? 마지막에 꼭 in을 붙여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예문 Do you have this in stock? 이거 재고 있어요? 우리 아까 stock, 재고라는 이 단어랑 친해지자고 했었죠. 그래서 Do you have this? 이 물건 in stock, 재고 안에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말해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stock? 이때 정말 직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I'll check in the back. 제가 뒤쪽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예요. 왜 갑자기 back을 쓰는지 싶을 수가 있는데 I'll check. 제가 확인할게요. in the back. 보통 재고가 그 매장 뒤쪽에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I'll check in the back.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 패턴을 쓰는데요. Do you have this in small? Do you have this in medium? Do you have this in larg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this? 이 옷이 in small, small size 그 재고 안에 이 물건이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in을 써요. small 다음에 굳이 뭐 size, stock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바로 그냥 in small이라고 하면 돼요. Do you have this in small? 말해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small? 네, 재고 있어요 라고 할 땐 Yes, we have this in stock. 계속 in stock 이거 나오고 있죠? 재고 안에 이 물건이 있다. 즉 작은 사이즈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패턴 똑같죠?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더 큰 사이즈? 아니면 a smaller size?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말해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직원분이 Yes, we do. Let me bring it for you. 네,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br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Let me bring it for you. Do you have this in? 이 패턴으로 색상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this in blue? 이거 파란색 있어요? Do you have this in red? 이거 빨간색 있어요? 그 다른 색상 카테고리나 그 재고 안에 이 물건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blue? 말해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blue? No, we don't have this in another colo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e don't have this. 이 제품 없어요. In another color. 다른 색상 그 카테고리나 재고 안에 없다. 즉 다른 색상은 없다는 거죠.
in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식 사고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We don't have this in another color. 이제 여러분이 해외 가서 바로 쓰면 되는 5가지 패턴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매장이나 물건을 찾고 있다면 Excuse me, I'm looking for 다음에 붙여서 말해주세요. 매장에 들어가서 이 매장에 그 물건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땐 Where are your? 다음에 붙여 말하면 돼요. Where are your? 그리고 직원이 와서 도와드릴까요? Help 이게 들어간 문장을 말했다면 저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I'm just ing로 말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I'm just browsing 이거 쓰면 됐었죠? I'm just browsing. 그리고 직원분께 무언가 추천해달라고 할 땐 Can you recommend? 라고 하면 돼요. Can you recommend? 마지막으로 이거 다른 사이즈, 책상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땐 Do you have this in? 그리고 재고 있어요? 라고 할 땐 stock만 붙이면 됐었죠? Do you have this in stock? 여러분이 이렇게 유창한 영어와 함께 해외 쇼핑을 마쳤다면 마지막에 저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이 말만 하면 돼요. I'll take it. How much is it? I'll take it. 제가 이걸로 가져갈게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물어보고 직원분이 얼마인지 알려주면서 cash or credit.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cash please, credit please 이렇게만 대답하면 쇼핑 딱 끝이겠죠? 네, 오늘은 해외 쇼핑에서 쓸 수 있는 5가지 문장 패턴 배워봤어요. 저와 함께 공부한 수강생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마치 대본을 주고받듯이 본인이 말하고 또 상대도 그렇게 말해서 알아듣고 영어할 때 너무 편했다는 후기 많이 주시거든요. 입을 트게 해주는 친절한 영어 강의로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